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대내외 복합적인 위기 속에 굳건한 안보와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뒀습니다. 지난 주말 내린 폭설로 강원도 영동 지역에서는 제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군은 육군 8군단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민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7년 병무판정검사가 2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병무판정검사 대상자는 32만 8천여 명이며 오는 11월까지 실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부의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내용을 밝혔는데요. 황 권한대행은 굳건한 안보와 경제 살리기를 강조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굳건한 국가안보를 첫손에 꼽았습니다. 우리의 굳건한 안보 역량과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이를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전방위적 대북 제재의 틀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경제 살리기에 대한 강한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24시간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갖추고 금융, 실물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엔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잠재적 위협이 아닌 명백하고 실존하는 위협이며 이런 상황에서 사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적 방어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동맹과 관련해선 충분한 검토를 통해 미 트럼프 행정부와 협의하고 상호 한미동맹이 잘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마지막으로 최근 국정운영과 관련돼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갈등이 확산되는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회 각계각층과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 국민적인 화합과 단결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지난 20일 강원 영동 지역에 내린 폭설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육군 8군단 등 군 병력이 긴급 투입돼 제설 작전을 펼쳤습니다. 육군은 요청 이전에 찾아가는 대민작전의 개념에 따라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성과 양양, 속초를 비롯한 영동 지역에서 대민 지원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다경 기자가 전합니다. 휴일도 잊은 채 제설 작전에 투입된 육군 8군단 이하 장병들. 차량 250여 대와 장병 5,800명이 우선적으로 출동해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한파에 얼어붙은 눈을 제거하느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군단 이하인 23사단과 102 기갑여단도 6.25 참전용사들의 집을 방문해 눈으로 뒤덮인 국가유공자들의 집 앞을 치우는 작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입로 개통, 가옥 지붕 위 눈 제거 등을 위한 제설 특공대도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저희 102기갑 여단 전 장병은 집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내 집의 눈을 직접 치운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제설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양군의 벽지 가운데 하나인 현북면 법수치리 일대에서는 육군 8군단 공병단이 마을길을 뚫는 제설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부대는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언제든 적극적인 대민 지원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21일부터 현재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는 모두 장병 8,588명과 제설차 39대가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병무청이 2017년 병역 판정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병역 판정 검사는 지난해까지 징병 검사로 불리다 올해 용어를 개정한 건데요. 올해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는 1998년 출생한 사람과 병역 판정 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32만여 명입니다. 이용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무청이 23일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9일까지 2017년 병역 판정 검사를 실시합니다. 병역 의무자들은 질병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 기준인 병역 판정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에 따라 판정된 신체 등급과 학력, 연령 등 자질을 종합해 병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1에서 3급은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되는데 학력 수준이 고교 퇴학 이하인 1에서 3급은 기본적으로 보충형이지만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현역으로 처분됩니다. 건강하게 1급이 나와서 좋고 앞으로 어차피 갈 군생활 잘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알코올성 간질환과 동맥경화, 지질대사 질환, 심혈관계 질환, 신장 기능 검사가 생화학 검사 항목에 추가됐고 잠복 결핵 검사도 혈액 검사 항목에 새로 반영됐습니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온 사람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무료 치료를 지원받거나 입영 일자를 연기받을 수 있습니다. 군의 특성상 집단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력의 전염률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병역 판정 검사 단계부터 잠복 기력 검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줄임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 느낌이 남아있는 징병검사 대신 병역판정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병역판정검사 과정을 모바일 서비스로 실시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인성검사 문항을 203개에서 271개로 늘려 정신질환 여부 선별 중심에서 사고 부적응과 관련된 위험 요인 식별 강화와 대인관계 문제를 야기하는 성격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공군 11전투비행단 화생방 지원대가 육군과 합동으로 화생방 훈련을 했습니다. 인접부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합동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로 다른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모여 앉아 열띤 토론을 합니다. 공군 11전투비행단과 육군 2작전사 예하 19화학대대, 육군 54단 화생방 지원대 간부들입니다. 적의 화생방 공격 상황에서 공군 자체 전력만으로는 제독 작전이 불가능할 때 지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기지에 화생방 경보가 발령되자 각자 책임 지역으로 출동해 제독 작전을 펼치고 인원과 차량 제독소를 설치하는 등 화생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를 서두릅니다. 본 훈련을 통하여 공군과 육군의 합동 화생방 제동 작전으로 원활한 항공 작전 지원을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이런 기회를 많이 가져서 화생방 상황하 작전 지속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각 부대는 이번 훈련에서 확인된 보안 상황을 점검해 유사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임무 수행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공군 사관학교가 지난 19일 69기 예비생도들의 기초군사훈련 등록일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210명의 예비생도들은 정식 사관생도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기초군사훈련 등록일 행사는 예비생도들과 학부모 친지들을 대상으로 기초군사훈련을 소개하고 공군과 학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군사관학교는 이날 학부모와 친지들에게 69기 예비생도들의 교육훈련 담당 교관을 소개하고 예비생도들이 훈련받고 생활하게 될 각종 시설 전반을 직접 견학하게 함으로써 학부모와 친지들이 염려를 덜 수 있도록 했습니다. 69기 생도들은 23일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2월 17일 입학식을 통해 정식 공군사관생도가 됩니다. 기초군사훈련 동안 예비생도들의 꿈과 열정을 자극하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르치는 멋진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4주 뒤에 제가 제복 입은 모습을 상상하면서 힘든 훈련이겠지만 잘 버텨내보겠습니다. 한편 공사는 69기 기초군사훈련 홈페이지를 별도 운영해 예비생도들이 늠름한 사관생도로 변해가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3D 프린팅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알아보는 강연 행사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국내외 3D 프린팅 전문가들이 나서 사례 발표와 함께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앞으로 국방 분야 적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D 프린팅 산업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논의된 주제는 3D 프린팅의 현재와 미래. 전문가들은 3D 프린팅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방위산업과 항공 우주 분야에서 관련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연에 따르면 유럽 방위청은 최근 방위산업의 3D 프린팅의 활용 가능성을 시험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한 상황, 도면과 재료, 레이저 등을 소스로 하는 적층 장비만 있으면 무엇이든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절삭과 가공 등 기존의 생산 방식을 탈피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신성장 산업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Aerospace marketplace once again represents one of the largest and fastest growing marketplaces for using 3D printing. Our next generation solutions are going to be even more tailored to meet the very, very high requirement market application demands. 각종 무기체계 부품이나 단종된 부품의 생산도 손쉬워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군에선 이미 몇 가지 군수용 부품의 경우 3D 프린팅으로 생산하고 있는 상태. 3D 프린팅 기계만 있으면 유사시 부품이 필요할 때 현장에서 바로 만들어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에도 이익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존에 해던 방식을 불가능한 거를 3D 프린터에 맞춘 디자인이라든지 맞춘 활용법을 통해서 이렇게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자동차와 항공, 국방 등 다양한 분야 산업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 4차 산업혁명 물결에 대처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해군교육사령부가 창원 지역 군 가족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동계 영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부대가 지난 2000년에 시작한 대민 영어 교육이 지금까지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초등학생부터 70대 어르신들까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심예슬아사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동계 영어 교육이 한창인 해군 교육사령부 기술행정학교. 부대 영어 교관과 어학병, 미 해군 장병,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나눕니다. 영어가 서툰 주민들은 손짓도 동원하고 미 해군 장병들은 그런 주민들을 위해 묵묵히 들어줍니다. 지난 2일부터 19일까지 약 3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동계 영어 교육. 해군 교육사령부 장병들은 지난 2002년부터 매년 동학의 방학 기간마다 군 가족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 재능 기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부대는 주민들을 연령대와 수준별로 구분해 6개 반을 편성하고 영어 교관의 강의와 주제별 발표 토론 등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진해 미 해군 함대 지원단 장병 3명도 동참해 교육 효과를 높였습니다. 평소 고등학교 다니면서 영어학원 다닌 거와는 좀 다르게 직접 원어민들과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 주입식으로 주로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서로 토의, 대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소통도 말하는 능력도 더 늘어나게 되고 부대는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영어 교육을 통해 민군 간 교류 증진과 해군의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입니다. 1월 23일자 3면 기사입니다. 육군 56사단 노고산연대가 도심 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와 적침투 등의 상황 속에서 민관군경 소방관 통합훈련을 했습니다. 또 실제 훈련 이후에는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복구 대책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부대는 수도 서울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적의 도발에도 즉각 제압할 수 있는 태세 완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다음은 4면 기사로 가보시죠. 혹한기 훈련의 한창인 육군 32사단 태안대대가 해상 특수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훈련의 핵심은 전면 전시, 상륙전단이 해상을 통해 지상으로 상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애물 설치인데요.
장병들은 적의 상륙을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또 기동타격대는 해안에 숨어들었을지 모를 적을 찾기 위해 수재선 수색정찰 훈련도 진행했는데요. 부대는 전투력과 전우회를 한층 더 쌓아올린 기회였다고 이날 훈련을 평가했습니다. 이번엔 오면 기사입니다. 해군 정보체계관리단 소속 합동생활관의 수병들이 한국 백혈병 소아암협회에 헌혈증을 전달했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매년 헌혈증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증하자는 수병들의 의견이 확산돼 시작한 건데요. 이렇게 현재 233장의 헌혈증이 모였고 투병 중인 어린이들에게 기증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육면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공군 17전투비행단의 이발사 군무원들이 인근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이발과 염색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설을 앞두고 깔끔한 모습으로 손주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너무 기쁘다며 봉사단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는데요. 봉사활동으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군무원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방뉴스는 매주 이 시간 병무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병무 상담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병역명문과 접수에 관해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2017년도 병역명문가를 2월 10일까지 접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병역명문가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2017년도 병역명문가 선정 신청을 지난 1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접수합니다.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은 병역 이행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을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은 조부와 부, 백부, 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사촌 형제 등 조부와 직계비속, 남자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이 대상입니다. 병역명문가 선정 가문은 작년도 560 가문을 포함하여 총 3,431 가문이 선정되었습니다. 네, 병역명문가라고 하면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럼 현역 복무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예,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현역 복무 인정 범위는 3대 가족 모두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부사관 중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사람이 해당이 되며 전투경찰, 의무경찰, 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복무를 마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만일 3대째 남자가 없는 경우에는 여성 1명 이상이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 국민방위군, 학도의원군 등 비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과 전사자 및 전공상자와 6.25 참전 용사는 군복무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됩니다. 다만 군복무 중 가사 등의 사유로 군복무 기간이 단축된 경우와 병역 판정검사나 이병을 기피하였거나 또는 병역 면탈 사실이 있는 사람 등은 병역 명문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네, 병역 명문가로 선정된 가문 중에 선발 순위가 높은 가문은 별도로 표창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표창 내역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예, 병역 명문가 선정 가문 중 표창 가문을 올해의 병역 명문가라 하는데 2017년도에는 24가문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표창 순위는 1순위가 병역 이행 총 가족 수이고 2순위가 병 의무 복무자 수이며 3순위가 총 군복무 기간을 말합니다. 표창 및 부상 내역은 대상 표창 한 가문에게는 대통령 표창과 부상 300만 원이, 금상 표창 두 가문에게는 국무총리 표창과 부상 200만 원이, 은상 표창 5가문에게는 국방부 장관 표창과 부상 150만 원이, 동상 표창 16가문에게는 병무청장 표창과 부상 100만 원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병역 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우를 하고 있습니까? 네, 병역 명문가로 선정된 모든 가문은 병역 명문가 증서와 폐 그리고 병역 명문가증을 교부하고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 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영구 대시됩니다. 또한 병역 명문가 본인 사망 시 병무청장 명의 조화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 전국 666개에 이르는 시설과
병원의 이용료와 진료비가 면제되며 또 할인이 됩니다. 또한 전국 5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지역의 주차장 등 시설물 이용 등의 면제나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병역명부로 선정된 가물을 최대한 예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병역 명문가 접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병무청이 23일부터 병역 판정 검사를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올해부터는 병역 판정 검사 시에 잠복 결핵 검사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온 사람은 국가에서 전액 무료로 치료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병무청은 또 병역 판정 검사의 과정을 모바일 서비스로 실시간 공개한다는데요. 투명하고 공정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